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의 화는 내리고 아이의 자존감은 올리고, 이자벨 피요자 작가님의 책입니다. 심리학자고요. 임상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이것도 두 아이의 엄마고, 그 경험들을 이제 책으로 많이 펴냈어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와, 육아를 하지 않는 분도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부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물론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건데, 사례들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육아라는 일상에서 부모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 문제들을 다뤘는데, 결국은 왜 어떻게 하면 아이와 관계가 멀어지는가를 알려주면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파트 중에 마지막 5장 이 부분이 정말 좋아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부모 코칭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5파트를 제가 읽어보면,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부모처럼 아이를 키울 때, 화낼 일이 아닌데도 아이에게 화내는 진짜 이유, 내가 원했던 부모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내가 바란 부모,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그 다음에 아이의 성장 단계에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부분이 발달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제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너무 모를 때 발달책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을 알고 기다려주고 그것만 따라가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이와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부모 코칭. 각 단계마다 제가 좀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빠졌을 때 벌어지는 일. 지나친 책임이요, 현실 부정으로 이어진대요. 이거는 곧 뭐예요? 부모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아이를 간접적으로 원망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육아가 힘든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떨 때 제일 힘들었나 봤더니, 정말 남의 시선을 의식했을 때, 예를 들어 아이가 나한테 창피함을 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아이를 책망하면 또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아이를 책망하지 못하면 또 좋은 엄마라는 게 있으면 또 자책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곧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걸 힘들어한다는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현실 도피라는 거죠. 쟤는 게을러 터졌어 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경우가 있죠. 쟤는 끈기가 없어, 뭘 해도 끝까지 하는 걸 못 봤어,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부모가 상처받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정말 부모로서 네가 숨기는 게 뭐냐,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 심리적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 자꾸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하지 못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떤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거에 어떤 주도권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의견을 주로 따르는 것이 좋은가, 이 문제에서 부부간에 이 저자는 그래요. 주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쪽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아무리 이론이 있다고 해도 내 아이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제일 많이 관찰한 사람,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스스로 부여한 이미지가 있죠, 아이에게. 거기에 따르지 못할 때 아이를 책망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이거는 그 분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에 내가 망신당했어,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야,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의 점수가 부모의 자격 점수가 되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갖는다, 이런 부모만의 어떤 공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부모가 힘든 거죠. 아이가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자, 이러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아이가 막 기침을 한다 그러면 부모가 또 그러잖아요. 거봐, 내 말 듣지.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니다니 감기 걸렸잖아. 이것도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아이에게 스스로 네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뭐 할 말이 없겠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선택과 책임이 힘들어하는구나, 현실을 어떻게든 우린 도피하고 싶구나, 이런 부분에 인간의 어떤 습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인정해야 달라질 수 있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을 탓하는 습성이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
범인 찾기에 몰두해서 그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좀 판단 평가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습관이 있어요. 누가 왜 자꾸 그것만 먼저 캐요.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대화가 굉장히 딱딱하고 끊기죠. 그래서 치유의 힘이 현실을 보게 하고 현실을 살게 하고 그런 내 문제를 보는 힘을 길러준다. 여기서 제가 제대로 된 이해와 개념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새롭게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과거의 규칙, 신념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 많지 않나. 그중에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탁 때리고 나서 어머 이거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온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행동이야 이렇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본능이 아니다. 충동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온 행동은 습득된 거. 어떤 충동이나 강박에 의한 거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운 거잖아요. 근데 본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충동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강박이란 어린 시절 분노의 표출이다. 자, 예외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쓰면 그건 충동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이 확 올랐다. 그거는 강박이다. 자, 강박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건 어린 시절의 상처이고 어린 시절 못했던 분노의 표출이고 어떻게 더 깊이 보면 부모에 대한 복수이자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어떤 치유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다 라고 보시면 어떠세요? 아이가 폭력을 부르는 일은 없죠.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이 나갔어 라고 얘기해. 여기에 자연스러운 거? 그건 아니다.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이거는 습득된 자동행동. 자연스러운 건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상처에 의한 자기 양육 방식에 의해서 묻어나온 습관이다 이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부모가 자기 내면에 그런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린 적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식을 비난하고 경멸하는데 자기가 받은 경멸과 상처를 꼭 어딘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합리화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 강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쟤는 대충해요. 자극을 자꾸 줘야 실력이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작 아이는 그것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부모의 그런 행동이 자신감을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잘한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자기 기준이지 그 객관적이라는 거는.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 못하고 자신이 내린 해석을 철석같이 믿는다. 부모가 한 말에 따르는 거죠. 그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또 되려고 행동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부모가 아이를 별 볼 일 없는 아이라고 말하면 자기 아이 심리에 나 별 볼 일 없는 아이야 라는 그 인식이 생기고 또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때리잖아요. 때려도 내가 잘못해서 나를 맞는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아프진 않았어. 이렇게 자꾸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 아이가 견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나쁜 아이야. 이런 인식이 깊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준 거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준 게 옳았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거기에 비해서 부족했어. 그래서 부모님 말이 맞아. 별 볼 일 없어. 막 겉으로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무의식 깊은 곳에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매라도 하지 말아라. 그 정서적으로 아이가 손상이 온다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이 실험을 해봤더니 화를 많이 내고 막 이런 엄마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아웃도 올 수 있는데 번아웃이 회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온다. 근데 정말 엄마가 하는 일들이 반복적이고 뭐 바로 성과가 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또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신이 충동을 제어하는 법, 예를 들어 충동이 많다면 스스로 제어하는 법을 좀 찾으셔야 되고 혼자서 안 되면 가족에게 요청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자기가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로 가정폭력 사례 상담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폭력을 할 때 아이도 그거 아빠를 멈출 수 있는가. 네, 아빠도 가족의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걸 멈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서로 의논하기도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아빠가 멈출 수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힘이 있죠. 그래서 안 되면 가족의 요청, 또 안 되면 전문가 요청을 받는 게 맞다.
그런데 자꾸 감추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요청도 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자기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연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내 분노의 대타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남편에게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남편한테 못하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아이가 안전하니까 아이한테 좀 막 소리 지르고 해놓고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좀 압력이 그래도 아이한테 하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압력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아이에게 풀 수도 있다는 거. 아이는 좀 너무 힘들겠죠. 예, 그래서 아이는 어떤 부모를 좋아하냐면 최선을 다해 돌보고, 근데 혹시라도 상처 줬을 때 그 부모가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인간적으로서 이제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가진 진짜 사람을 원한대요. 진짜 사람이란 말에 제가 너무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잖아요. 너무 이제 부모가 그걸 충실하더라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좋은 엄마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다. 그런데 아이의 욕구도 발달도요 단계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단계에 맞게 엄마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이 안아주라 그래서 좋고, 아이가 울 때 안아주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큰 아이를 너무 거꾸로 안으면 아이는 답답해한다. 예, 아이가 이제 컸잖아요. 그 발달 단계를 보고 엄마도 자꾸 변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화낼 일이 아닌데 아이한테 화낸 이유, 이 부분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반대 의견을 내는 거,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존감이 낮고 부모가 자의식이 낮아서, 부모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이런 증상이 없는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힘으로 이제 권력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노하면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런 이치에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맞서면 그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울거나 짜증 부리거나 막 잠을 안 자고 칭얼대서 부모를 깨우고 막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구나. 당연한 건 거예요. 당연한 거. 우는 거. 발달 단계에 맞게. 근데 부모가 어릴 때 외롭거나 혼자 있었어. 자신의 부모가 돌봐주지 않았어. 이럴 때 이 부모에게 생긴 신념은 아이는 혼자 놀아야 돼. 이런 약간 맞지 않는 신념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아이는 혼자 놀아야 돼. 그래서 본인이 일하고 와서 돌아와서 쉴 때 아이가 막 시끄럽게 하거나 이러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침해당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모습을 보고 아내가 당신 좀 아이하고 놀아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분노를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좀 뭘 하라고 시키지 마. 이래저래 하지 마. 억지로 시키지 마. 이렇게 이제 분노를 퍼붓는데, 사실은 이걸 아내한테 할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으나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거. 왜냐면 어떤 표현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은 당연한 권리고 아이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울고 짜증내고 막 하는 건 자기의 욕구를 관철시키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의 정체성 발달 단계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욕구, 그거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꾸 아이는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면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주지 않죠. 여기 사례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물린 것 같아서 이제 너 그걸 뺄래? 했는데 아이가 처음에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기다려줬더니 그때 아이가 뺀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존중받았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진짜 세심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이가 자기 느낌을 말할 수 있게 아이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다독여주는 거, 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의 행동에 화를 내는 것은 아이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 내면에 쌓인 분노를 해소하는 거다.
사실 부모도 그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거 내가 직면하기 힘들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죄책감 대신에 자신의 잘못과 대면해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행동을 보는 건 고통이 수반되잖아. 아픔 봐야 되고. 근데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올바른 양육을 위해선 꼭 해야 된다라고 해요. 너무 어린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또 자신의 욕구도 조금 미루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릴 때는. 근데 이것도 사랑받은 부모라면 기꺼이 할 수 있대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 아이 성장 단계에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정말 막막할 때는 발달을 알면 발달을 따라가면 좋다. 그래서 발달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아이를 보면서 이 발달에 따라가주면 미리미리 대비해주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 깊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 최희수 작가님의 거울육아, 그분의 거울육아하고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를 보시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발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5번째 장 마지막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코칭.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의식하지 못한 행동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남매를 키우는데 내가 아이들을 차별하는지 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적다가 뭔가 이렇게 다른 정보를 받으셨나 봐. 어떤 일상에서. 그때 아신 거예요. 내가 아이들 젖을 먹일 때 나도 모르게 아들은 왼쪽 젖을 먹이고 딸은 오른쪽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왼쪽의 젖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뿌리 깊은 차별이 있구나. 아들을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먹이려는 그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 그리고 이제 죄책감을 표출하는 유형을 A, B, C형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보통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이 감정을 되게 수치스러워 하시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질투해? 라고 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면 내가 받지 못한 걸 해줘야 되고 또 경쟁심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면에서 경쟁심을 느끼는가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걸 체크하시고 또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관찰하는 거예요. 뭐 사랑받을 때 장난감이 많을 때 딸이라면 옷이 많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남편이 아이를 너무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그 욕구가 올라오면서 질투가 날 수 있는 거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자기 내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만나는 거예요. 내면 아이. 그러고 나서 딸을 딱 보세요. 그럼 사랑스럽다는 거죠. 감추는 에너지는 너무 피곤하게 하거든요. 사람을. 그럼 여유가 없어요. 많이 지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픈 날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엄마의 화를 내리고 또 아이를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이분이 정말 현장 경험이 많다는 거를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반갑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